어떻든 돈 모아 적금으로, 그리고 모이면 집사. 전형적인, 그리고 지금도 많이 하시는 저축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장을 찢어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거죠, 아예. 그래서 적금을 계속해서 유지하셔서 계속 그런 식으로 1년 단위 적금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은, 그것이 방법이 합리적이건 비합리적이건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을 해서 만든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분만의 저축 방식입니다. 아, 돈을 못 모으겠어요. 돈 미치겠어요. 꼭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아, 적금 들어놨지? 이걸로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 말 들으실 거예요? 정말 제가 돈을 모아드릴 수 있습니다. 아, 팀장님 미치겠어요. 진짜 지금 돈 써야 되는데 팀장님 때문에 나 뭐 하지도 못하고. 계속 불만 표출하시죠. 돈 정말 모아보고 싶으시다면서요. 저축하고 싶으시다면서요. 꿈 같은 일이 펼쳐졌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투자금 많이 부리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좀 힘들어서 그랬죠. 안 쓰시죠. 어떤 고생을 했는데요. 자본소득이 생기신 거죠, 지금. 몇십만 원씩 들어옵니다. 자기는 월급 말고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이젠 이러고 싶지 않다. 20만 원은 나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냥 모으셨어요. 적금 안 깨시고. 10년으로 묶어버려, 그냥. 푼돈의 가치는 물가가 뛰고, 시대가 지나면 가치 자체가 굉장히 하락을 하지만, 목돈의 가치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고 헤엄치고 얼굴만 물 밖으로 나오시면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물 밖으로 꺼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정하신 윤기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축에 대한 부분 좀 얘기해 볼 건데요. 자,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나 또 사회 초년생 분들, 그동안 저축을 안 해보셨던, 어떤 경제적인 저축과 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보통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자, 남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남들이 뭘 하나? 남들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궁금증들이 어떤 일이건 사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몇 가지 예를, 저축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자, 실제적인 제 고객분들 사례로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사례 1번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고 가장 소위 우리가 저축을 시작할 때 아주 어릴 적부터도 많이 들었던, 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했던 가장 저축의 제 1번이 뭐죠? 적금 넣어. 무조건 적금 넣어. 그리고 돈 모이면 집사. 전형적인 방법이죠. 자, 적금 넣고 돈 모이면 집 사고, 적금 넣고 돈 모이면 집 사고, 집값은 안 떨어져. 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저축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때는 어땠습니까? 적금이 우리 80년대 시절 보면 적금 이율이 어땠죠? 적금 이율 20%였습니다. 90년도 정도 와서는 한 10% 안팎. 적금만 해도 충분하죠. 지금 20%, 10%짜리 금융상품도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투자를 하는. 이때는 20%, 10%. 이 정도 굉장히 고이율. 우리가 경제도상국인 시절에는 이런 부분으로 적금을 이율을 줬기 때문에 이 패턴이 가능했죠. 지금도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이유를 떠나서 어떻든 돈 모아 적금으로, 그리고 모이면 집사. 전형적인, 그리고 지금도 많이 하시는
네, 저축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죠? 네, 단순한 방법입니다. 이때는 어땠죠? 자, 적금을 들었습니다. 예전 분들 적금 들고 한번 깨시나요? 절대 안 깨십니다. 네. 자, 이 부분이 잘 지켜지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축을 함에 있어서. 사례 2. 자, 이건 제 동료분이 쓰는 방법입니다. 동료분이 쓰는 저축 방식인데 굉장히 저는 센세이션 했어요. 네.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고 굉장히 돈이 잘 모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적금을 드십니다. 자, 이분의 성향을 말씀드릴게요. 적금 잘 못하세요. 네. 이렇게 매달 꾸준히 넣는 이런 방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귀찮은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네. 자, 이런 성향을 가진 분인데, 자, 예전에 뭐 처음에는 적금을 들고 깨고 들고 깨고, 자, 이런 방식을 많이 하셨대요. 어느 순간 어떤 방법으로 적금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모으셨냐면, 자, 뭐 이런 성향입니다. 뭐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적금에다 한두 달 하고, 에이 뭘 해, 그러고 깨고 다 쓰고, 그리고 귀찮은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자, 이분이 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적금을 일단 가입을 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저축액보다 조금 더 무리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적금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통장을 받으시잖아요. 적금을 들면 통장을 버려버립니다. 네. 통장을 찢어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거죠. 아예. 야, 당연히 뭐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것도 안 되게. 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깨고 싶어도 네, 직접 은행을 가서 깨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귀찮으세요. 그래서 가서 깨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한번 가기가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안 깨시는 거죠. 네. 깰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뭐 컴퓨터로 깰 수가 있나, 직접 가자니 너무 귀찮고, 그래서 적금을 계속해서 유지하셔서 계속 그런 식으로 1년 단위 적금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그런 분입니다.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본인이 이 강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에 대한 강제성을 본인이 부여해 주는 거죠. 네. 왜? 본인이 귀찮음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제적인 부분으로 적금 통장 찢어버리는 겁니다. 아예 내가 못 건드리게. 네. 그 정도의 강제성을 본인이 부여를 한 거죠. 네. 지금 5년, 7년 정도, 네, 그 정도 계속 적금으로 이렇게 모으고 계십니다. 네. 뭐 돈은 워낙에 잘 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적금을 몇백씩 들어가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무리해서 가신다고 하셨죠. 100만 원 넣을 거 200만 원 넣고, 뭐 200만 원 넣을 거 300만 원 이렇게 만들어서 1년 단위에서 2년 단위로 계속해서 강제성을 부여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지금 1억 이상 모이신 거죠. 이 방법, 이 부분으로만 보면 저축으로.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 이분은 저랑 상담하신 지가 5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네. 상담을 딱 갔는데 저축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네. 저축을 해본 일이 없대요. 네. 정말 적금도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해봤대요. 어떻게 하셨냐면, 뭐 우리 많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한두 달 하다 보니까 에이, 그냥 깨버리고, 또 한두 달 하다 깨버리고. 그래서 제대로 만기까지 뭔가 채워서 적금을 해보신 일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저축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러면 지금 모아놓으신 돈은 전혀 없으십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있대요. 네.
참 특이하죠? 네. 그렇게 하셨는데, 2억이란 현금이 있으셨습니다.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계속해서 적금도 그렇게 깨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2억이 있으세요? 어떻게 2억이란 현금이 모이셨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분이죠? 재밌는 분이고, 그 나름의 어떤 대단함이 있는 그런 대답을 또 해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본인은 적금은 못 하신대요. 성향이 안 맞아서. 그래서 무슨 방법을 쓰는 겁니까? 대출이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우리 주위에도 꽤 있습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죠. 네, 저질러 놓고, 네. 나는 적금은 못 하겠는데, 대출은 잘 받아. 이겁니다. 자, 일단 뭐 1억짜리건 2억짜리건 3억짜리건 대출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뭐 어떤 집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뭐 등등 본인이 원하는 것 이런 걸 사는 겁니다. 일단 저지르는 거죠. 갖고 싶으니까. 네, 갖고 싶어서 대출을 통해서 이걸 사시고요. 그 다음에 갚아 나가시는 거죠. 네. 적금은 못 하시는 분인데 대출은 갚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래요. 그분 입장에서는. 네. 저보다 좀 연배도 높으신 분이었는데 좀 신기하기도 했지만 뭐 가끔 이런 성향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리 놀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데 이분은 좀 과도했어요. 뭐 실제로 이제 소득 자체가 좀 높으셨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 정도까지 쓰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 자동차, 뭐 집에 소파, 냉장고, 그냥 눈에 보이면 그걸 갖고 싶으면 무조건 갖는 거예요. 네. 일단 대출을 받아서. 네. 돈 모아놓은 게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네. 적금을 왜 못했냐 봤더니 한두 달 있다 깬 게 뭐냐면 이걸 갚으려고 계속 깨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적금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대출은 네, 기가 막히게 잘 갚으셨다고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재산이 돼서 네, 2억이란 지금 돈이 모인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방법이죠. 하지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예, 없는 부분이 아니고 이걸 한번 봐볼게요. 적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해요? 적금 가입 당사자는 나죠. 네. 그러니까 나는 하든 말든 상관없는 겁니다. 적금은. 그렇죠. 내가 선택해서 했지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기도 쉬운 거죠. 근데 대출은요? 대출 어디서 받습니까? 은행에서 받죠.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강제성이 생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강제성이 생깁니다. 즉, 네. 책임을 져야 돼요. 얘는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자유가 있습니다. 네. 적금 못 깬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 거니까 내 맘대로 깨는데. 근데 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렸단 말이죠. 돈을 어디서 가져가냐면 은행에서 가져갑니다. 안 갚으면 네, 큰일 나죠. 사실. 네. 이런 강제성, 책임. 자,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린 이 강제성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 강제성을 적금에 못 두니 이 대출을 통해서 강제성을 만든 거죠. 네. 뭐 이렇게 합리적인 부분은 아니죠, 사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네.
뭐 낮게 받았다고 해도 뭐 5%에서 뭐 높은 거는 뭐 신용대출금 8%, 뭐 이사일 텐데 뭐 적금 1, 2%, 그쵸? 뭐 높으면 한 2, 3% 정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은 복리, 적금은 단리로 가는데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이면 뭐 한 500만 원 정도는 내 이자로 낸 거죠. 네. 즉 1억 들어갈 게 1억 500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모였어요. 네. 굉장히 비합리적인 방법이죠, 사실. 근데 저는 이분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예. 네, 이건 감탄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잘 하셨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만들었잖아요. 네. 이걸로 못하니까 이걸로 만든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든 저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방법이 합리적이건 비합리적이건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을 해서 만든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라도 만드는 게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네, 첫 발을 내디딘 거죠. 어떻든. 그 첫 발이 많이 컸죠. 네. 합리적, 비합리적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개개의 어떤 저축 방법들은 다 다릅니다. 근데 이분은 본인만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들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더라도 2억을 만든 사람과 네, 이걸 못해서 못 만든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네. 이건 이분만의 저축 방식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게 실전적인 방법 같아요, 사실. 이분에게는. 네.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렸고, 뭐 좀 더 합리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을까요? 아니요. 이분 성향에 맞춰서 그럼 계속해서 이런 부분으로 하지만 조금 더 방향은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 선생님께 좀 더 높은 어떤 효용과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맞춰서 상담을 해드렸지 이 기본적인 부분은 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다년간으로 만들어 온 방법이기 때문에 자, 뭐 이런 분도 계셨고요.